개형. 자, 개형은 대충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대충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교점이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 있고 두 개,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상당히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부정확한데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는 건 더 부정확한 거예요. 아예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fx랑 gx가 만난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fx-gx가 0이 된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식을 하나의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fx-gx라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본다. 하나의 함수로 바라보고 이 하나의 함수를 그려서 는 0이 되는 그 값을 찾거나 아니면 는 k가 되는 값을 찾으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1번 이야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지만 두 개의 함수를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하나의 함수로 바꾸어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또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자, fx. 이강윤. 예. 아, 백준규. 네. 너 지금 웃었지? 저 안 그러는데요. 자, fx-gx는 0이라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hx, fx-gx라고 두시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나서 1번 과정을 해주시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자, 뭔 얘기냐?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대표 3번을 보도록 합니다. 대표 3번을.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5x고요. 그 다음에 y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m인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자, 이 3차 함수 그릴 수 있고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얘랑 만난다. 얘를 fx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gx라고 두시는 거예요. 교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fx랑 gx가 같다라는 이 식을 푸시는 거예요. 자, 식을 푸는데 식을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3차 방정식이거든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전체 식 중에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2차 방정식은 좀 다르죠. 인수분해가 아니더라도 근해 공식을 쓰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극히 적더라도 근해 공식을 쓰면 답이 나와요. 하지만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바꾸느냐면 fx-gx는 0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hx라고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얘를 뺍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얘를 빼면 플러스 9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m이 되는데 이게 0이다라는 걸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상수항이 미지수니까 상수항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상수항을 옆으로 보내는 게 더 좋거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가 되고 얘는 m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식 한번 볼래요? 이 식. 인수분해의 향기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냄새가 막 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x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함수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x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고요. 자, 이 함수를 그려주는 거예요. 0이고요. 3을 지나가고 최고차의 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 위치가 바로 어디냐? 접둘 2대 1. 그래서 여기는 1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y는 m이 어디를 지나가면 되는 거냐면, 요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찾으면 되겠죠?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을 한번 넣어봅니다. 1 넣어보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네, 그래서 m 값은 누구와 누구 사이? 0보다는 커야 되지만 4보다는 작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추가가 된 거예요. 두 개의 함수지만 하나의 함수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풀이하는 과정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근은 전부 다 무슨 근입니까? 실근. 근데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양의 실근이죠. 그럼 얘는 어디를 움직여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부호까지 찾고 싶다 그러면 0, 그러니까 y축을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y축을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즉 여기에다 y축 하나만 추가해주면 근의 부호까지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오른쪽에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4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대표 4번을 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대표 4번을 보고 일단 쭉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개념 설명을 쭉 하고 남는 시간은 나가는 숙제에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대표 7번까지가 사실 숙제예요. 숙제를 그냥 미리 낼게요. 7-3번까지 숙제인데 8번부터 시작해서 속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뛸 거예요. 이 부분 건너뛰고 바로 적분으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미분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목표점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것들을 배워서 결국 미분을 하고 나서 도함수 활용으로 왔는데 도함수 활용까지 왔더니 결국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예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수학 2를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 수학 2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그 함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연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그거 자체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 요리를 한다. 그러면 그 요리를 할 때 그 각각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영양소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단 재료 공부부터 하거든요. 재료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라서 재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조합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밑에서부터 쭉 쌓아 올라왔던 거거든요. 뭐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뭐 유리화도 해야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잘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분은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분을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는 할 수 없다. 그럼 아무것도 못 푸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들은 실제로 이 수학 이 과정은 마치 뭐라 해야 되냐면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이 하나 빠지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 부품이 다 완성이 되어야지만 돌아가고 그 기계가 돌아간다는 의미 자체가 점수를 얻는다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점수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부를 해서 공부를 이만큼을 했는데
점수는 아직 이만큼이에요. 근데 거기다 살짝 요만큼만 더했을 때 그게 쭉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상황이 선생님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사실 실력이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실력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안 올랐어? 점수는 안 오른 사람들이 많아요. 네. 등급은 안 오른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력은 올랐으나 단지 부품은 내가 막 해서 조립은 다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립하는 도중에 뭔가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하나 잘못 끼운 거지. 그것만 제대로 끼워주면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 점수를 얻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급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사실 수학 점수는 사실 이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과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수학에 대한 재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면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인생에 있어서 남들과 경쟁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문제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대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건 y축 하나만 그려놓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x-k는 0이 양의 실근 한 개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를 k라고 놓아주시고요. 자, 얘를 fx라고 두시고요. 자, f'x를 구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3x제곱에 마이너스 6이고요. 3으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루트 2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거 그리고 있어요. 계속. 자, 첫 번째 과정, 여러분들이 실제로 2학년이 돼서 수학 2를 배우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나중에는 생략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랑 얘를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드시 y축 그려주셔야 돼요. y축을 그려야 여기 있는 실근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요. 0을 넣었을 때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거든요.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x축은 여기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줘 놓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양의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양의 실근 하나와 오른쪽 근 하나와 왼쪽 근 두 개를 갖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0보다 크면 되고요. 뭐보다 작으면 되냐면 이거의 값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거의 값이 얼마냐?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은 거죠. 자,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 되죠? 플러스 6 루트 2 되죠? 그래서 4 루트 2가 됩니다. 값이. 자,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얼마보단 크고 0보다는 크고 4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16에다가 요거니까 루트 32가 되는 거거든요. 자, 뭐보다는 작은 거예요? 6보다는 작은 거죠? 5. 얼마예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뭘 그려라? 축을 그려주세요. 축. 특히 y축이 중요해요. y축을 그려주세요. y축. 자, y축을 그려주시면 자,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있는 이 x값도 사실은 이 y값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y축을 그려놓으면 x축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y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x축을 그려주시면 양근이냐 음근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져요. 일단 기본 아이디어부터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부등식의 활용. 자, 기본 아이디어는 fx가 k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자, fx가 k보다 크다. 자, 근데 이게 2차 함수라면 k를 이쪽으로 넘겨서 판별식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근의 분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3차식이 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4차 함수가 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키가 크다라는 걸 만약에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키가 다 크다. 모든 사람들이 키가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다 재보면 되죠. 네, 다 재보면 돼요. 근데 다 재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일부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제일 작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되죠. 제일 작은 사람이 나보다 크면 전체는 다 큰 거예요. 그래서 뭘 비교하는 거예요?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배운 거 아닙니까? 최소값을 찾아서 누구보다 크다? k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면 됩니다. 결국 뭘 찾는 문제예요?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최소값이 있으면 좋은데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값이 있으면 문제는 쉬워져요. 근데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3인데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x가 3보다 큰 범위인 이 fx에 대해서 fx가 2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fx가 k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값이 3,3이에요. 근데 이건 최소값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최소값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모든 x가 3인 실수 x에 대해 이것이 성립하게 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 알아요.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요 하나의 조건 때문에 답이 틀리게 되는. 즉 여기서 등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반이 떨어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자, 이 fx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구멍 빵 뚫려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가 3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인 거고요. 그죠? 자, y는 k를 그렸을 때 y는 k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그래서 k는 3보다 작다라고 일반적으로 풀어요. 자, k가 3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k가 3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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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요? 백준규,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려보면 되잖아요. y는 k를 그렸어.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k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이걸 만족하죠? 되는 거예요. 등호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정수 k의 최대값은 3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대답했던 대로 3보다 작다고 했다면 답은 2가 되겠죠. 근데 실제 답은 3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답이 얼마나 생긴다? 50%가 오답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았던 애들 절반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범위 하나만 가지고도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난이도를.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호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맞아요. 자, 다시 등호를 붙이거든요.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이게 돼요. 그러면 정답률이 높아져요. 다시 높아져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마지막에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 그려서. 항상 그려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려서 생각해라. 네. 그려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단 범위 제대로 봐주셔야 되고요. 자, 범위를 제대로 본 다음에 이 상황을 만족을 시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2까지. 자, 4분의 3x 4제곱. 딱 봐도 이게 좀 그렇다. 귀찮아 보인다, 이거. 자, 상수항에 미지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수항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자, 4분의 3x 4제곱 플러스 3x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라고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얘를 뭐라고 두고 fx라고 둔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려라. f'x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3x 4제곱이에요. 더하기 3x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6x 되고요. 자, 요거 무조건 인수분해 되죠. 3x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x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 되거든요. 이렇게. 자, 뭔가를 집어넣어야, 예? 뭐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예? 자, 그러면 예? 어떤 거요? 왜요? 6이 그렇죠. 우지학 좌중규. 훌륭하네요. 예?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다툼을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니? 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3차 함수니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에요. 자, 요 간격도 제대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간격에 따라서 크고 작고도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 놓고 음량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요거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네요. 마이너스 2요. 자, 마이너스 2 넣어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네? 마이너스 2. 네? 왜요? 나 잘못 넣었어? 마이너스 1부터.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요. 2까지. 자, 그럼 최소값은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자, 이거 나는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더 최소값을 갖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요. 예,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알겠지? 예, 1을 넣어보세요. 자, 1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자, 1 넣어보면 요거랑 하면 4분의 3이 나오거든요. 요거랑 더하면 예?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7이요.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7이요. 그 다음에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여기 1 넣어보면 이거 4분의 3, 2분의 3 나오고요. 2분의 3에다가 2분의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조금 더 작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에요. 자, 얘 포함하거든요. 이게 이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포함이에요.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누구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를 같이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k의 최소값은 얼마다? 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뭘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단 상수항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수항 밀어놓고 그림을 그려요.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이 미지수가 아닌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대로 그리세요. 알겠죠? 자, 미지수 막 바꾸지 말고 상수항이 미지수가 아닌 경우, 자, 1차식이나 2차식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전부 다 놓고 풉니다. 그게 대표 6번이에요. 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양의 정수 A. 자, 양의 정수 A. 자, 지금 이 함수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 A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fx라고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f'x를 구합니다. 4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6a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해요. 선생님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4a가 있으면 여기는 4a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 마이너스 4a가 있으니까 1을 넣으면 4a가 나오니까 1을 넣는 거예요. 1을 넣는 거예요. 이승훈 왜 비웃는 거죠? 예? 뭔가 이상한데? 이승훈? 자, 그럼 얘는 4에 1을 넣어서 0이 나오잖아요. 1을 넣어서 0이 나오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x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 이거 제곱이 아니죠? 자, 요거랑 해야 되니까 플러스 x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이게 성립하기 위한, 자,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인데, 잘 보세요. 이거. 얘가 양의 정수 A예요. 양의 정수 A. 이거 판별식 써볼까요? 1-4A-4죠? 0보다 커요, 작아요? 에? 무조건 작죠. 무조건 작다.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무슨 뜻입니까? 허근 무슨 뜻입니까? 네? 근이 없죠. 그럼 근이 없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함수인데. 얘는 양수다라는 거죠. 이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얘 양수란 얘기 아니에요? 어떤 식이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양수란 얘기 아니에요? 양수란 얘기예요. 왜 양수 따져요?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부호니까. 그럼 어디서만 부호가 바뀌어요? 1에서만 부호가 바뀌죠? 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3차 함수가 나왔는데 3차 함수를 못 그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리잖아요. 못 그리는 상황 때문에 부호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보다 작을 때 어때요? 음수죠. 1보다 클 때 어때요? 양수죠. 그럼 얘는 항상 양수니까 1에서 음수, 양수로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뭐 여기가 이렇게 가든 뭐 여기가 이렇게 가든 상관없어요. 얘가 최소값이니까. 자, 1에서의 값이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고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렇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는 누구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는데 A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큰 양의 정수 찾아주시면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4가 나오겠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배운 거죠. 미분을 했는데 3차 함수가 나와서 3차 함수를 웬만하면 다 그릴 수 있게 나왔는데 3차 함수를 못 그리게 나왔잖아요. 못 그리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원칙인 부호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린 목적이 뭐죠? 도함수를 그린 목적이 뭐죠? 부호를 따지려고, 부호를 빨리 따지려고 이렇게 그려서 위아래를 통해서 부호를 따지려고 부호를 따지려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던 거기 때문에 부호를 따지려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부호만 따지면 되죠.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도 그 부호는 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 포인트예요. 네, 핵심 포인트. 도함수는. 아, 박유성 뭐 하는 거야? 왜 수업을 방해하는 거야 도대체? 어? 왜 그래? 박유성?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4라고 했잖아. 저 상태 안 좋지? 어? 상태 안 좋아. 상태가 안 좋네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 지금 답이 중요해? 답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네. 자, 2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fx랑 gx랑 이런 관계를 만족시킬 때의 풀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걸 응용해 보세요. 야, 이걸 푸는 게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게 쉽겠냐? 이거 그래프 푸는 거 쉽겠냐? 어떻게 한다? 넘긴다. fx. 이제 좀 사람이 돼가고 있구만. 자,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는 거고 얘를 뭐라고 둔다? hx라고 두고 결국 h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고 결국 1번 풀이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대표 7번을 풀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자, 이미 양수의 뭐야? 지금 왜 저래? 자, 이미 양수 x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 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fx가 gx보다 커지기 위한 정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못 푼단 말이에요.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크다라는 걸 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이 대충 그린 그림이에요. 대충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 개 그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림을 딱 하나만 그릴 수 있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건데 마침 미지수가 상수항에 있으니까 옮기는 거죠.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가 a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얘를 hx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h'x를 구해봅니다.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3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0과 2를 지나가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 감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즉 0을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 자, 이걸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죠? 예? 예? 최소값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아까처럼 최소값이 없으면 만약에 구간이 2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2보다 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값이 없잖아요. 최소값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가정하고 머릿속을 그려본 다음에 아니 손으로 그려본 다음에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값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를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예? 맞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게 누구보다 A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이걸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A의 최대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X가 2보다 큰 X에 대해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X가 2보다 크다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라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답이 마이너스 3일까요? 마이너스 2일까요? 지금 이 값이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2인데. 자, 마이너스 y는 a를 그렸을 때 y는 a를 그렸을 때 y는 a 마이너스 2를 그렸을 때 이 상황도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답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바꿔도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답이 달라지니까 이 답 달라지는 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 조절하기가 수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7-3번까지 숙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8번부터 16번까지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분과 같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숙제 꼭 마무리해 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 안 해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학여행이라고요? 어디 가요? 어머, 떠나요. 못 온다고? 언제 갔다 언제 와? 저희 내일 가서 금요일에 와요. 내일 가서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토요일 날 수업 참여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 6시 반, 6시 15분 가능합니까? 네? 7시 끝나면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죠? 그럼 조금 늦게 오시고 지원이는? 그럼 그때 오세요. 알겠죠? 네. 안녕히 들어가시고.